비트코인과 주식으로 부자되는 방송 코주부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김희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전해진 마음 아픈 소식에 많은 분들이 정말 주말 동안 마음 아프셨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아프신 분들, 큰 슬픔과 아픔 겪고 계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 전해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달의 마무리 매듭을 잘 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연준의 FOMC라는 변수가 이번 주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많은 시나리오가 나온 상황이죠. 네,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득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보다는 이미 시장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힘을 내주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요, 대형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상승이 매우 놀라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1%대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만 미증시에서 애플이 실적 호조를 발표하면서 우리 미국에서도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개인이 순매도세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함께 전환하며 우리 강하게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700선까지 회복하나 싶더니 그 부근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695.3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 1.12% 상승입니다. 그럼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직후 오전까지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보이던 개인이 장중에 순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오늘 개인과 기관 함께 각각 2,058억 원, 279억 원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2,321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264억 원 물량을 담았고요. 기관은 88억 원 물량을 넣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받쳐줘서인지 물량을 혼자 덜어내며 220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10월도 끝이 났고요. 네. 이제는 11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장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로 내일 시장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 콜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정아나운서 통해서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종목콜센터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키셔서요. 앞에 있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이어갈 수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문자 상담까지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함께 하실 우리 멘토님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빅머니 멘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네. 한번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주말 동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방송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돼 있는 상황인데 다들 좀 위로의 분위기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 좀 차분하게 좀 이어갈 예정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또 앞으로 있을 예정, FOMC 회의라든지 종목들 이런 거는 제가 또 꼼꼼하게 좀 체크해 왔으니까 방송은 좀 차분하지만 내용은 좀 알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역시 우리 빅머니 멘토님과 함께 할 생각이 네. 들으니까 조금 든든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네. 상황일수록 우리 시장 분위기의 흐름도 잘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이번 주에 있는 FOMC 이슈도 그렇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당장 내일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거든요. 네. 내일 시장을 보려면 네네. 오늘을 잘 정리해야 한다. 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이 보시는 오늘의 시장 한 줄 평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 줄 평은 제가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 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지만 이게 몇몇이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네. 일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못 오른 경우도 있고. 지금 오기 전에 방송 전에까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 미국 선물 지수는 약간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호재가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또 악재가 반영되는 지금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한다라고 좀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이제 FOMC 회의에서 확실하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걸 좀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며칠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좀 관망을 해 두셔도 상관은 없고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목들은 그렇게 아직은 이렇게 낙담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 분위기 보고 나서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네요. 사실은 최고의 공격은 또 수비라고 하죠.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조금 시장 상황에 변수가 있을 때는 조금 지켜보면서 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네. 유력화가 많이 돼가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을지 대응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악화됐었을 때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네.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우상향할 수 있는 실적이 꾸준하게 나와주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좀 담아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제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들 안정적인 면에서는 일단 배당주에는 자금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배당주나 아니면 실적 위주 아니면 대형주, 지금 대형주에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좀 시장 대비 하락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대형주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전자가 되냐라는 소리까지 들리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점에서 많이 반등한 상태라고 좀 보고 있고요. FOMC 회의 이후에 언제든지 또 다시 한번 하락세로 좀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4분기가 어쨌든 이 IT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오잖아요. 11월 달에 이제 대규모의 쇼핑 시즌인데 네. 이때 이제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점이 있어야 되지만 환율적인 면이 좀 발목을 좀 잡지 않나. 예전에는 이제 환율이 1,100원일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직구해서 좀 싸게 사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원체 환율이 높기 때문에 구매를 좀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오히려 그냥 한국에서 사는 거랑 별 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4분기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매출이 이제 크게 늘어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택을 좀 잘하신다면 오히려 이게 선택의 폭이 좀 적기 때문에 네. 확실한 종목들을 고르시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좀 배당 성향이 강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맞아요. 예, 그런 쪽으로 오히려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예. 근데 우리가 배당주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배당주의 성향 자체가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배당, 네. 보너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배당주, 고배당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지만 우리 멘토님께서 또 유심히 보고 계시는 배당주가 있을까요? 일단 배당이 좀 많이 나려면 현금 유보율이 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고배당주가 이제 정유주가 있거든요. 네. 지금 S-오일 같은 종목들,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그 정유주 쪽이 올해는 좀 배당을 좀 주지 않을까 저는 정유주. 좀 정유주 쪽으로 한번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멘토님 혹시 우리 지난 주말에 이슈가 됐던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SK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감산을 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악재로 좀 많이 밀렸었는데 네. 단기간에 좀 많이 밀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장주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오름세를 좀 보여야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휴대폰 부분도 있고요, 반도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딱 하나만 반도체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품에 들어간 IT 제품에 들어가는 대부분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좀 단기간에 우상향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저점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일단은 비중을 풀 비중을 넣지 마시고 내가 매수하려는 금액의 한 5분의 1? 이 정도, 3분의 1 정도만 미리 좀 넣어 두신 다음에 시장이 좀 돌아서는 걸 확인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좀 투입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만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더 낮은 가격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네. SK하이닉스는 단독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네. 지금 SK 하이닉스만의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IT 업종,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이 4분기가 네. 작년에 비해서는 좀 호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안 좋은 죄송하지만, 안 좋은 네. 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대형주가 좀 장점이 뭐냐면 제 가격을 또 찾아가게 돼 있어요. 네, 지금은 좀 맞아요. 잠깐 어둠일 회귀 본능이 뿐입니다.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러한 대형주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빅머니 멘토님께서 이런 전략까지 지금이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꾸준히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때가 아닐 때 반도체가 비록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라면 지금이 타이밍에 맞는 종목 전략까지 세워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하셔도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앞에 있는 0260078339번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생방송 종목 상담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빅머니 멘토님과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고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니까 확실히 빅머니 멘토님은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쉽게 뭐 어떤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하거나 공략보다는 조금 관망하되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우리 고배당주로 조금 한번 잡아보자. 네. 그리고 우리 정유주도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하고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방송 시간 안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정말 우리 빅머니 멘토님의 수익률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래서 빅머니 멘토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기준 빅머니 멘토님의 수익률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프리카 TV입니다. 또 최근에 이 월드컵 관련 이슈로 상승하고 있죠. 네, 현재 10% 상승률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다음에 모트렉스 17%, 유신 34%라는 높은 수익률을 정말 단기간 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한신기계, G2파워까지 각각 11%, 16%라는 우리 매수일을 기준으로 보시면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포트에 담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높은 수익률 주고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제가 네. 가장 먼저 궁금한 거는요. 아직 월드컵이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TV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수익 실현을 완료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대응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프리카 TV는 가장 큰 호재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위치에서 네. 화질이 이제 좀 저하되는 이제 화질이 좀 낮아짐으로써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 쪽에 이제 이적을 한다라고 이제 옮겨가면서 네.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그 시청자가 좀 유입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네. 제가 말씀 좀 드렸고 이제 저희 히든 종목에도 제가 이거를 알려드렸었던 종목인데 그대로 제가 그날 그 이후로 또 진입을 해서 수익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 예상보다는 상승폭이 그렇게 좀 썩 크진 않았어요. 아직 이게 실적으로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다라는 점이 좀 있고요. 네. 아직까지 그 대형 스트리머들이 이적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호재에 대한 좀 둔감한 반응을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뭐 더 이상 뭐 더 말씀 좀 드리진 않고 좀 매도 사인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월드컵에 대한 수혜는 오히려 좀 광고 회사 쪽에 더 크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광고 그러니까 시간대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번에 열리는 그 월드컵 자체가 이제 중동 쪽에서 열리기 때문에 네, 카타르에서 열리죠. 우리나라랑 네. 시차가 좀 크진 않거든요. 아. 유럽이나 이제 남미 쪽에서 하게 되면 이제 시간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 광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치킨도 먹으려면 원래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그쵸. 새벽에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좀 보려면 차라리 좀 요런 시간대도 이 중동 쪽까지는 그래도 시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광고 쪽에서는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원래는 한 9만 원 이상까지는 예상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는 이제 더 이상은 좀 뭐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뜨겁게 올라올 이슈 같은 게 네. 많이 소멸된 상황이라 네네. 다시 지금 진입을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진입을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지금 이 시간이 좀 호재라는 게 반영이 된 상태가 좀 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게 광고 매출도 있겠지만 이제 별풍선이라는 그런 그 뭐 유료 서비스 네. 이런 이제 실적이 좀 반영되려면 3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4분기로 되면서 실적이 점점 나아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21선 자리를 지금 계속 지진해주고 있거든요. 21선 자리는 깨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1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한 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에서도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좀 나쁘진 않지만 좀 뭔가 한 방이 없는 이 좀 강한 수급으로 한번 빵 치고 올려야 되는 점이 있는데 아직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잔잔한 호수 같은 네네.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바로 다음 여쭤볼 종목은요. 바로 이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정말 짧은 기간 내에 34%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멘토님, 이 종목은 네.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유신이라는 종목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테마 중에서 이제 아. 네옴시티 관련주로 네, 그렇죠. 한미글로벌도 요즘 불이 붙었죠. 네. 뭐 더 올라가고 있고 이제 2등주로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이 유신이었는데 유신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한미글로벌도 이런 개파락으로 좀 크게 빠진 날이 있어요.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은 네. 한번 크게 빠진 날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가 뻥 뚫린 날이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개파락으로 뚫린 날인데 요게 이제 왜 밀렸었냐면은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빈살만이 11월 달에 우리나라 안 온다고 그 네, 얘기가 맞아요. 나오자마자 이렇게 개파락으로 출발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안 온다 그랬지 네옴시티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11월 달에 우리나라도 이제 사우디에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거의 제자리 갖다 놨고요. 이날 이제 제가 저점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요 시가 부근 자리 이 급등이 나왔었던 시가 자리 부근은 이제 매수가로 드렸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크게 밀리진 않았고 꾸준하게 다시 제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여기서 이 전 고점까지 지금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고 강한 슈팅이 좀 나왔었고 지금도 이런 저항 자리를 뚫고 또 강한 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대장주는 한미글로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대장주만 좀 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네. 유시는 좀 다른 이슈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슈를 받는 종목이라서 뭐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친다라고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네. 예,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쪽은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안 되고요. 일단 다음 주에 이제 원희룡 장관 해서 이제 사우디 가서 방문해서 이제 이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땐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호재가 살아 있는 종목이라서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후에는 이제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힘이 남았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후에 대응이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 한 번 더 이슈가 나왔을 때 끌고 가지 마시고요. 확실한 대응을 통해서 손실을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좌, 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타이밍인데 이 해당 타이밍 같은 경우에 노란 톡방 안에서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요. 바로 가장 최근에 매수했던 G2파워입니다. 정말 짧은 기간 내에 16%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멘토님, G2파워는 어떤 이슈로 들어가셨고 네. 또 최근에 언제 수익 마감하실지 이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요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매수하자마자 다음 날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제 원전 테마로 다들 이제 알고 계신 종목이고 최근에 그 전에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도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그 좀 말도 안 되는 테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막 갑자기 급등하고 갭으로 뜨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맞아요. 시장에 갈 만한 좀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가 폴란드 원전 수주권 때문에 물론 지금 미국으로 지금 넘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폴란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더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더 하락했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제가 잡았었던 구간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네. 제가 좀 좋아하는 구간이 이렇게 좀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이 상한가 가격을 지지해주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요날 이제 매수가를 좀 드렸었거든요. 거의 5장의 매수를 드려서 그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왔을 때 수익을 좀 청산시켰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좀 수익 실현했는데 지금 그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매수세가 좀 줄어든다 싶으면은 제가 바로 그냥 익절을 시켜드립니다. 왜 그랬냐면은 시장이 밀렸을 때는 오히려 또 팔고 나서 밑에서 또 이 가격대 내려오면은 네. 제가 아까 매수했던 요런 부분 매수가 자리 한번 더 지지를 해주게 됐었을 때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폴란드 쪽에서 수주가 안 돼서 좀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내려오면 더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하고 지금 21선 자리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더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좀 못 잡으신 분들은 원전 쪽 테마 못 잡으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이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멘토님이 기다리는 종목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기다리는 종목 그냥 여러분 넋놓고 보실 건가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우리 빅머니 멘토님과 함께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공략 바로 다음 날 16%라는 초단기 스윙을 만들었던 종목이니까요. 해당 종목으로 나도 다시 한번 수익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찍고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만 일주일에 단 한 번 있는 월요일 이 빅머니 멘토님과 함께 실시간 고민 해결도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종목 콜센터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콜센터의 상담은 정말 빠질 수가 없죠. 콜센터에 나와 있는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콜센터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방송 전화를 통해서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톡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750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네, 멘토님, 이 한국 패키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13% 상승하면서 3,03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담을 보내주실 때는 오늘 이전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18% 상승할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 오늘 어떤 이슈로 상승했고 언제 이익을 실현하고 매도해야 될지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 급등한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잘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보진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급등락이 좀 커서 그러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에 상승했었던 이유는 올해 이제 24일부터 이번 달에서 24일부터 이제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 이제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테마주로 좀 엮여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이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총적인 면에서 좀 낮은 종목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진 않았지만 이미 좀 몇 번 정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끼가 있는 종목임을 좀 알려주는 신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있는 이 음봉이 나왔는데 요 자리를 굉장히 좀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서 요건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거래량이 좀 급증하면서 바로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일단 비중은 이 저항대 라인 보시면 이 직전 저항대에서 역시나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가 좀 강한 저항 자리 역할을 할 것이니까 네. 오히려 비중은 좀 지금 절반 정도는 줄여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24일 날 이슈가 이제 끝나는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고 다음 저항대까지만 좀 말씀 좀 드리면은 네. 3,600원에서 3,700원 정도가 다음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3,500원부터 서서히 분할 매도를 하셔서 요 이상은 좀 넘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총이 좀 낮아서 오히려 좀 시장이 좀 안 좋거나 갈 만한 주도 테마가 없었을 때는 이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나 대형주 장세가 되거나 아니면 좀 지수가 좀 빠졌을 때는 이런 종목부터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미리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저는 실적적인 면에서 이게 갑자기 뭐 좋아지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고 일단 일시적인 좀 이벤트성으로 좀 상승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 가격대 정도만 좀 저항대로 전에 미리 좀 수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사실은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종목인 만큼 확실한 가격대, 그 정말 지지 라인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우리 빅머니 멘토님께서 3,600원에서 3,700원 선에 지지 라인 잡아주셨고요. 3,500원 정도 올라오면 분할 매도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정확하고 친절하게 잡아주시는 멘토님, 빅머니 멘토님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은 우리 빅머니 멘토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고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에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요, 신송홀딩스입니다. 신송홀딩스 지금 매수가가 8,480원, 비중이 15%인데요. 이 종목은 또 대두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어요. 오늘은 또 대두, 밀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이런 곡물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실제로 오늘도요, 8,11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14.23%까지 빨간불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신송홀딩스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좀 테마주 위주로 이제 방송을 좀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고 이제 추천도 그런 쪽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종목 상담도 참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실적이나 이런 대형주 위주가 아니고 이제 테마성을 좀 띈 종목들 위주로 저한테 상담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고 매일 보는 테마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신송홀딩스는 일단 신송식품의 이제 모회사죠. 홀딩스라는 건 이제 모회사인데 네. 신송식품은 대부분 이제 간장, 신송 간장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대두가 꼭 들어가잖아요, 간장에. 그래서 이 대두 관련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곡물 수출을 이제 막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런 식량, 뭐 사료, 비료 이쪽 테마들이 다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미 좀 이쪽 테마는 한번 갔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슈가 나왔을 때 똑같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성홀딩스는 이런 이슈로 좀 올랐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곡물 수출을 방해한다면은 상승세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신성홀딩스가 이 곡물 가격이라는 수혜보다는 이 곡물 트레이딩으로 인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 정도 왔었을 때는 일단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수익권이 나왔을 때는 그냥 정리하시고 일단 곡물 가격의 상승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네. 그런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짧은 관점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제 식량 부족난으로 인해서 한 번씩 거론이 됐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도 다시 한번 러시아 관련 이슈로 이 네. 관련 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이 식량 대란과 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로서 곡물 테마 이 종목들이 그러면 잠깐의 반짝임이다라고 네. 보시는 건가요? 그 곡물 테마 쪽에서도 실제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수혜 보는 쪽이 있고, 잠깐 이슈가 돼서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이제 2부에도 제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 실제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테마가 있고, 그냥 일시적인 그냥 흐름에 의해서 자금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에 좀 투자를 하셔야지 그나마 좀 끌고 가실 수 있는데 지금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곡물 트레이딩 관련으로 좀 이슈가 돼서 올라갔던 종목이지 실제로 매출이 증가했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신성홀딩스는 조금 저는 좀 안 좋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저희가 뭐 지금 이 곡물 테마에 따라가서 네. 이 종목을 보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2부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 좋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네.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빅머니 멘토님과 2부도 함께 할 예정이기 때문에 2부 대결 때도 멘트를 남겨놓으신다라고 네, 그렇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방송 중에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저희 QR코드도 문이 닫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활용하셔서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답답했던 종목 고민 정말 시원하게 우리 빅머니 멘토님이 이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정유주를 얘기해 주셨는데 마침 톡방에서도 정유 관련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종목은요, 바로 S오일입니다. 매수가는 93,300원. 비중은 24%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요, 2.04% 하락하면서 86,4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정유주, 최근에 우리가 이 기름값이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국제유가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예스오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매수 단가가 93,000원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손실 구간에 지금 들어온 종목이에요. 네. 비중이 그렇게 적으신 편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홀딩. 그래서 지금 유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사우디에서 계속 지금 감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또 감산에 대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 굉장히 좀 대립돼 있는 상태지만 이 사우디에서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그럼 미국이 아니면 그럼 위안화로 돈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미국과 틀어지는 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유가 그 단가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SOL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SK 이노베이션도 정유주에 들어가고 있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정유주 쪽하고 같이 좀 엮어서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순순히 이제 이 정유 쪽으로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SO일입니다. 근데 SO일이 그럼 무조건 좋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환율이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되냐라고 판단했었을 때는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연말까지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이 겨울로 넘어가면 넘어가서 난방유 소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사우디에서도 가격적인 조정을 항상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가격에서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최소한 10만 원 이상 간다라고 보고 저는 좀 더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배당까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가격에서 매도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이 있어서 갈아타야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갈아타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셔서 배당 받고 10만 원 이상 됐었을 때 그때 이제 매도 타이밍을 조금씩 고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OL 같은 경우에는 정유의 또 대장주기도 하죠. 네. 아무래도 겨울철 난방 때문에 이제 네. 겨울 수혜주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네. SO일 그래도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조금 네. 홀딩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정유주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 네. 저희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있을까요? SOL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높은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매수를 해서 내가 상승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 가격이 상승으로 인한 내가 수익을 얻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들어와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야 올라갈 수 있는데 대형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연속성을 좀 띄고 좀 들어오는 모습은 좀 아니고 좀 어제 한번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좀 모아가는 관점이시라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우선은 조금 모아가듯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스윙을 내서 수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이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전략은요, 방송 중에는 전부 다 오픈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 핵심 전략들 쏙쏙 가져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QR코드가 열려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 따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톡방 검색창에 코주브 빅머니라고 검색하셔도 좋지만 QR코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같은 경우에는 금양이네요. 금양도 지금 비중은 5%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25,000원입니다. 오늘 지금 봤을 때 오늘 종가 기준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2.24% 상승을 했고요. 2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네. 그래도 기분 좋게 수익을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네. 이분 익절 타이밍을 아무래도 물어보시려고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멘토님은 금양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저도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을 항상 외치고 있지만 금량을 제가 못 잡았어요. 그래서 금량을 못 잡은 게 좀 한이 되는 종목이긴 한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처음에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리튬 쪽, 리튬 광산에 의한 수혜를 본다 해서 리튬 관련주로도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간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그냥 버티시라는 말씀을 좀 솔직히 드리긴 좀 어려워요. 근데 비중이 너무 좀 낮으셔서 이걸 또 중간에 좀 끊고 가야 되나 이거 5%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수익을 그냥 다 챙기고 좀 보내기엔 좀 아쉽고 또 네. 빠졌을 때 좀 잡자니 또 무섭고 이런 좀 난감하실 상황이긴 해요. 제가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이거를 홀딩 의견을 드리자니 원래 한 2만 원 이하의 가격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홀딩을 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지만 25,000원이란 가격은 언제든지 하루만 해도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고 그렇죠.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일단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왜냐하면 장중에 좀 대응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보면서 그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아침에 봤을 때 괜찮았다가 장 마감 후에 봤는데 하락 마감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충분히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있지만 더 좋은 가격대에도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아쉬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만 더 좋은 가격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단기간에 슈팅에 대한 수익만 좀 챙겨 놓으시고 좀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금양 이 종목 아쉬운 종목이다라고 네. 하셨어요. 놓치셨다고.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네옴시티 하면 저는 빅머니 멘토님이 떠올릴 정도로 네. 네옴시티 되게 강하신 멘토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유신으로도 수익률이 났었죠. 수익률이 네.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34%의 수익률을 냈었는데요. 우리 네옴시티 하면 한미글로벌도 있고 네. 우리 34%의 수익 냈던 유신도 있고요. 네. 그 방금 전에 상담을 주신 금양도 있는데요. 네.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흐름,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파워가 남은 종목, 지금 내일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면 이 종목을 택하겠다라는 우리 빅머니 멘토님의 네옴시티 픽이 있을까요? 네옴시티 픽은 지금 한미글로벌이 대장이라서 한미글로벌을 보셔야 되긴 하는데 오늘도 이제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당장 잡으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하고 오히려 지금 한미글로벌이 주춤했었을 때 유신이 갑자기 대장주로 치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좀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잡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미글로벌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유신을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신이 올라가면서 한미글로벌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노리신다면은 유신이 한번 더 갈 수 있는 지금 차트상으로 박스권 상단에 좀 위치해서 있는데 그런 자리를 좀 갭으로 뜬다든지 뭐 그런 이제 신호가 있어요. 그런 신호가 딱 왔을 때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슈가 다음 주에 대해서 이제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서 좀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좀 솔직히 쉬운 종목은 별로 없어요. 네. 예, 제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드리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뭐 넉넉히 있으면 되는 종목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항상 노란 톡방에서도 꾸준하게 대응을 좀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제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대응이 되신 분들은 잡아보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 테마에만 좀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종목들은 좀 쉽지는 않고 일단 이렇게 좀 자금 들어갔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챙겨놓고 현금화를 좀 해 두셔야지 그나마 좀 마음이 좀 편하실 수 있거든요. 네. 좀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 언제든지 좀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되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우리 코주부 빅머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 이번에 마지막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매수가는 33만 7,500원,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상은 한번 살펴볼게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3.13% 오늘 상승하면서 29만 6,500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LG 이노텍이 저도 좀 기대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네. 새로운 애플 아이폰 출시로 인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봤었는데 이제 차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좀 박스권을 좀 만들었던 구간이 있어요. 여기 32만 원짜리를 강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었던 종목인데 네. 이제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로 주가가 좀 확 밀렸어요. 시장 상황도 안 좋았었고 또 아이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사라진 부분도 있어서 좀 확 밀렸었는데 지금도 28만 원 부근에 좀 지지를 좀 잘 받고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아이폰이
좀 그 고사양이 좀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단가 자체가 좀 상승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실적도 일단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또 애플에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XR, 그러니까 가상현실 이 고글도 지금 LG 이노텍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LG 이노텍이라고 딱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을 쓸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LG 이노텍을 좀 포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장 상황이 좀 나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분기는 이 IT 쪽에 좀 호황기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좀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버라이어티한 상승은 좀 나오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4분기 지나서 내년 1분기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 다 나오고 악재들이 어느 정도 다 나오고 나서도 이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면 이 28만 원에서 26만 원 요 사이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 XR 기계라든지 새로운 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이렇게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꾸준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애플에서 어떤 제품이 나올지는 저도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실망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그런 내용들은 좀 애플 관련 기사들은 꼭 꾸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애플 효과를 맞을 수 있는 LG 이노텍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가진 LG 이노텍 이 방향성이 맞나 싶어요 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세요. 저희 방송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4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찍고 입장하셔야지만 여러분은 빅머니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빅머니 멘토님 네. 저희 월요일만 되면 저희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네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네. 오늘 우리 빅머니 멘토님이 가지고 온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지 우리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내일이 이제 삼성전자 창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삼성이 새롭게 이제 뭔가 신사업 투자할 거란 좀 기대감이 지금 많이 지금 여러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인 전장산업. 전장산업. 전장산업 관련주로 최근에 좀 한번 이슈가 돼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공모가 대비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좀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한번 좀 단기적인 이슈로도 한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저점에서 한번 좀 강한 시세가 나온 이후에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오늘도 약간의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해서 좀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불꽃이 살아있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 수혜주라는 것도 알겠고 네. 삼성전자에서 내일 이슈가 있을 것도 알고 그리고 전장 사업에 투자를 한다. 아무래도 자동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네. 앞으로 있을 자동차 관련 이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아는데 네. 이걸로 좀 부족해요. 네.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 전장 사업에 투자한다, 삼성이 투자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대장주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슈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주 히든 종목이었죠. G2 파워 같은 경우에도 다음날 바로 매수하고 맞아요. 다음날 바로 수익을 크게 내드렸던 종목이었듯이 제가 이걸 두세 달 끌고 갈 종목으로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린 단가에서 당일날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날도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시세가 한번 나오지 네.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지금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내일 당장 못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방송에 나와서 다음 날 아니면 그 다다음 날이라도 꼭 그 매수가를 좀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셔야지 이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힌트를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장 종목 관련해서 테마 종목이 몇 개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장주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 맞춰서 잡으시려면은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빠르게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찍고 들어오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 상승 또 그 다음날 상승까지 나타낼 수 있는 단기 스윙 종목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종목 콜센터 여기서 끝이 나지만 2부 수익률 대결에서 빅머니 멘토니가 다시 돌아오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